안녕하세요. 저는 영산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4학년 이승현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를 할 프로젝트는 악성코드 탐지 모델입니다. 발표에 앞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딩을 한 제가 사용한 도구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개발 목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델링과 모델 세팅을 설명하고, 네 번째로는 단일 모델에 대해 설명, 다섯 번째로는 스태킹 모델에 대해 설명을 알려드리고, 여섯 번째로는 DNL 신층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프로젝트의 보완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툴입니다. 저는 여기서 원래 VMware에 를 설치하고 우분투도 설치하여 안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버전 문제와 트레이스백 오류 등의 문제 등으로 콜라보레이터, 그러니까 콜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스 코드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터브에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개발 목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보호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성과를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융합을 통해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다양성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의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델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델링 전략을 살펴보자면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피처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는 본격적인 모델링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단일 모델과 적층 모델, 스태킹 모델을 만들어 연습을 할 것입니다. 먼저 모델 세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VMware 툴을 이용해서 사용했던 하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가 500기가 정도의 필요로 하기 때문에 50기가는 충분하지 않고 500기가 정도 돼야 안에 파일들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나콘다는 버전을 3.8을 이용했고 파이썬 버전 3.8을 이용했습니다. 가상환경을 사용했을 때는 따로 AI라는 가상환경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와 케라스 등의 패키지를 따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AI라는 가상환경을 세팅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콜랩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는 따로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 구문을 이용하여 드라이브에 있는 그 파일들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먼저 싱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그 분류기 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인지 정상 프로그램인지 식별합니다. 머신러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이용하여 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그 다음 기능 선택, 엔지니어링, 실행 시간 및 정확도 분석을 요구합니다. 임포트를 하여 필요한 패키지를 가져옵니다. 판다스와 넘파이, 매트플로립, 사이킨런에 있는 필요한 파일들을 가져왔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퍼,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가져옵니다. 웹에서 CSV 파일을 가져왔고, 구분자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구분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헤드 구문으로 처음에 있는 5가지 파일을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CSV 파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열을 삭제하고 결과 열을 분할합니다. 이렇게 속성 값과 그 클래스 값을 분열하기 위해서 해주었는데, 여기서는 레기미네이트 이게 클래스 값이고 네임과 md5라는 속성 값을 열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값은 당연히 클래스 값이 적혀있는 레규미네이트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할하여 학습을 합니다.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하여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행렬을 확인 후에 쉐이프를 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행렬을 확인해 봅니다.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퍼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합법적인지 예측을 합니다. 시드를 구문을 적어 놓아서, 제가 시드를 저장시켜 놓아서 다른 번을 실행할 때도 동일한 값이 항상 적용할 수 있게 놔뒀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모델의 정확도는 한 99.5%가 나오네요. 모델의 파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이것 또한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구문을 적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NSTMotors라는 요게 판단에 사용된 트리 개수를 적어 놓은 값이고요. 10에서 100까지 이렇게 총 5번씩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정확도를 또다시 이렇게 나타낸 표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한 40 정도, 30에서 40 정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네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점수 평가를 나타내 봅니다. 여기서 모델은 한 98에서 99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 함수입니다. 싱글 모델의 제작 사용 결과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 함수를 사용한 데이터의 정확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하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적은 상태에서 높은 정확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태킹 모델, 그러니까 적층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태킹 모델을 사용할 때 다양한 사이클런 패키지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인지 정상 프로그램인지 식별합니다. 필수 패키지를 먼저 설치하는데, 결정 트리 분류를 위해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퍼와 랜덤 포레스트 나비즈 베이지 분류를 위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KM 분류도 설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풋 시켜서 패키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싱글 모델과 마찬가지로 CSV 파일을 가져옵니다. 이 또한 같은 파일인데 구분자를 똑같이 지었고, 요거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요약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그룹 파일별로 클래스 값을 묶어가지고 클래스 값만 데이터 사이즈를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CSV 파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열을 삭제하고 결과 열을 분리한 뒤에 그 다음에 데이터 집합의 결집값을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속성값을만 보게 해보는데, 이 속성값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 정도의 값이 나오네요. 그 다음 매트릭스를 통해 전체 값 상관관계도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많은 속성값이 있네요. 요거는 제가 상관관계도를 위해서 따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1에 가까워질수록 악성 코드가 된다는 소리겠죠. 추가 트리 분류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트리 클래시퍼라는 데이터세트의 다양한 하이 샘플에 다수의 무작위 결정 트리를 적합시키고 평균화를 사용하여 예측 정확도와 제어 과적 확정을 개선합니다. 물론 훈련 데이터의 가제 역할을 맡아주고 모델의 성능이 일반화한 성능이 단일 트리보다 뛰어난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결과값은 13이 나왔네요. 데이터 학습을 시작해봅니다. 시드로 이 저장값을 해놓아가지고 다음에도 해놓을 수 있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X트레이닝 데이터, X테스트 데이터, Y트레이닝 데이터, Y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다 구분지어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설치해놓고 구분해놨고요. 그 다음에 속성값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익스트림 랜덤 프리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다 부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기계 학습 모델을 구축시킵니다.
이렇게 디시전 트리와 랜덤 브레스트, 아다 부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GMB, 리니어링 리그리언트, 이거 선형이기로 합니다. 요거를 모델을 구축해서 각각 따로 결과값을 한번 알아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값은 역시 랜덤 포레스트가 되겠네요. 0.9938 정도니 엄청나게 높은 값을 보여줍니다. 다만 선형회기는 0.534 되게 낮은 값을 보여주네요. 이거를 정확도 시각화 작업을 해보면 가장 높은 값인 요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바로 설정을 해가지고 꺾은선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요 4개는 비슷한 반면에 요 2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가장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를 볼 수 있고, 데이터의 집합의 양수 및 음수 계산을 통해서 악성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싱글 모델이 오버피팅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스태킹 모델을 만들어 보아 각 분류계 함수에 따른 클래스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특징으로 한 데이터의 비교적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모델의 전체적 구성과 오버피팅 방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DNN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층 신경망은 그러니까 이거를 딥 내추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걸 DNN이라고 하는데,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입력층 등으로 이루어진 ANN을 그거를 일반적인 인공신경망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비선형 관계들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보안 수업을 들으면서 신경망 작업을 통해 우리는 축출한 특징을 알고리즘에 넣어보았는데, 분류 알고리즘을 함수화한 다음에 앞서 추출한 특징을 모델링 해볼 것입니다. DNN 신경망 구조를 보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인풋 입력층 구조, 그 다음 히든 인식층 구조, 아웃풋 구조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 레이어를 로드 시키는 거고 아웃풋으로 인해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모델 원점 파일을 수정하고 여기에 있는 필요한 패키지를 가져옵니다. 케라스를 가져와서 신경망을 구조를 해놓았네요. 그 다음에 DNN을 함수를 가져와서 먼저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를 구성시켜 놓고, 그 다음 히든 레이어를 5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저는 탄 함수를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0에서 0 아니면 1 값이 나오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값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썼고, 매트릭스는 정확도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에포크 값은 100으로 배치 사이즈는 50으로 설정했습니다. DNN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인코더와 라벨 인코더를 설정해서 파일 이름과 empty 파일, 그러니까 요거는 속성 값을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인코딩을 변환시키면서 카테고리열에서 클래스 값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모듈 인스턴스를 초기화시킨 뒤에 분류 모듈을 학습시키네요. 이렇게 하면은 정확도가 한 0.9043 정도 출력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높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알려드리게 하겠습니다. 심층 신경망 설계의 구현을 통해 모델 내 인식층을 많이 늘려서 학습의 결과를 향상시켜 보았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분류 레이블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왜곡하고 데이터를 구분짓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적의 구분선을 도출해냅니다.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고 개선하고 싶다면 인식층 개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누락이 된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정교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나 누락값 대체는 무조건 평균을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해당 값이 속한 특징이 전체 데이터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절한 값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 프로젝트의 보완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저의 목적은 모델을 설계를 하고 구현하였으면 이 모델을 백신 엔진에 넣어보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설계 모델로 한번 리눅스 프로그램까지는 돌려봤는데 실행에는 실패였습니다. 이게 왜 실패하냐 봤더니 버전도 다르고 함수도 다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모델과 함수로는 돌렸을 때 성공했을 때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오픈소스 백신이고요. 이게 파일의 값을 출력이 나오고 스캔 타임도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도움 되었던 사이트 소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